클래시. 안녕하세요. 클래시TV의 클래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커스 로사주입니다. 네, 노커스 팀과 클래시 크루가 함께 이탈리아 피렌체와 프랑스 파리 이렇게 같이 출장을 오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던 게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참석하는 PT오모였죠. 네. 일단은 피렌체에 어떻게 왔는지부터 좀 얘기해볼까요? 아침 7시에 저희 아파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비행기를 14시간을 타고 로마에서 내려서 로마에서 또 이제 피렌체로 와서 피렌체에서 또 저희 숙소까지 가고, 그런데 한 24시간 이동만 했죠. 그렇게 일단 하루를 까먹고 시차 적응이 걱정이 좀 많이 됐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뻗어버려서 바로 강제 시차 적응 다 같이 돼버려서 다음날 아침부터는 전혀 뭐 일정에 지장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화요일부터 PT오모가 시작이었는데 저희가 그 전 토요일 저녁에 피렌체에 도착을 해서 관광을 했죠. 우피치 박물관이나 아카데미아 갤러리라든지 두오모 그 성당 돔 위에도 한번 올라갔었고, 일반적인 피렌체 관광을 하면서 피렌체 무대에 좀 적응을 했었고, 그 다음에 드디어 그렇죠. 화요일에 PT오모를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PT오모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렇죠.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PT오모란 어떤 행사인가요? PT오모는 이제 한국 분들도 많이 아시긴 하겠지만, 한마디로 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전 세계에 많은 이런 패션 관련된 이런 트레이드 쇼, 서로 바잉하고 브랜드를 알리고 이런 박람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남성복 행사로서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규모가 큰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 역사도 굉장히 오래된 맞아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PT워머라는 이름도 PT 궁전이라는 곳에서 원래 이 행사가 열렸다가 지금은 이제 그 옆에 있는 따엑스 같은 곳에서 지금 열리고 있지만은 엄청난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그쵸. 남성복 박람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년에 2번 열리는데 벌써 저희가 참석했던 게 103번째 PT오모였거든요. 대충 계산해도 50년이 넘게 진행이 된 행사인 거죠. 가보면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이제 입점을 해 있고, 거기서 바로 엄청나게 많은 계약들이 진행이 되죠.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브랜드들이 다 입점을 하고, 많은 그 바이어들과 셀러들이 계약을 많이 좀 성사를 시키는 트레이딩의 장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PT오모 보면은 중앙에 걸터 앉을 수 있는 그 낮은 돌담 같은 게 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앉아있는 그 이탈리아 남성들의 패션을 보면서, 그리고 좀 저런 식으로 이제 옷에 맞출 때 디테일을 좀 만들어도 예쁘구나, 저렇게 화려해도 그렇게 튀진 않을 수도 있네, 저렇게 입으면 정말 멋있네,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했었는데, 그 돌담 위에 제가 앉았다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좀 큰 의미였죠.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저희가 PT오모에 참석을 한 목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거, 클래식 패션의 현주소. 저는 좀 미래까지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PT오모에서 만났던 레전드 분들께 클래식 패션의 현주소와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런 미래에 대해서 좀 제가 많이 여쭤봤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룩의 트렌드를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그걸 이제 보는 게 좀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수트를 뭔가 완전히 풀착장에서 입는 트렌드가 있었다고 보는데, 저는 그 트렌드가 약간은 이제 지나간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드레스 다운된 캐주얼 믹스 매치라던가, 아니면 살짝 프레피한 느낌을 좀 얻는 느낌이라던가, 그렇죠. 스트릿 어떤 그런 패션하고 이 클래식이 약간 믹스 매치하는 느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세로 좀 이제 올라왔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번 박람회를 가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가장 트렌디한 룩, 자기네 스타일을 지금 시대에 어떻게 잘 반영해서 전반적인 본인의 룩으로 이렇게 보여주는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저희 옷을 준비할 때도 많이 고민을 했고, 또 보면서도 좀 역시 트렌드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원래 기존의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아직 좋아하는구나, 이런 인상도 또 동시에 느꼈던 그렇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건 이제 저의 로망이기도 했는데, 정말 많은 언론과 개인 포토그래퍼들과 트래블러들이 사진을 엄청 많이 찍거든요. 맞아요. PT오모가 어쨌든 전 세계 멋쟁이들이 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진을 찍으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나 저기 한번 찍히고 싶다. 그래서 게티 이미지 이런데 그런 그 사진을 팔잖아요. 맞아요. 내 사진 좀 팔려보고 싶다. 팔려보고 싶었어요? PT오모 이렇게 검색을 하면 네. 내 사진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박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사진 찍히기 위해서는 진짜 멋있는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의 한 달 동안 서로 이제 바쁜 일정에서도 저희가 일자별로 딱 그 컨셉을 잡고 의상을 만들었었죠. 이 두 번째 목표가 어쨌든 사진을 찍히는 거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브랜드들을 보러 다니지만, 이런 브랜드는 한국에서 못 봤다, 한국에서 소개를 하면 진짜 좋을 것 같다, 그런 브랜드와 그런 제품이 있다면 가져와 보고 싶은 생각도 좀 있었죠. 그래서 3일 동안 좀 열심히 돌아다녀 보기도 했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확실히 좀 괜찮은 브랜드들은 이미 코리아에 디스트리뷰터들이 다 있으셨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게 이제 요즘 트렌드고, 세상에 이런 브랜드도 있고 이런 아이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면서 저희 컨텐츠를 훨씬 더 좀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스스로의 어떤 인풋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께 되게 좋은 식견으로 인사이트를 이제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트렌드는 확실히 좀 궁금하긴 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국내에 어떻게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편견 없이 두루두루 좀 둘러봤었습니다. 되게 그게 굉장히 좀 좋은 경험이고 공부가 됐죠. 제가 또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사진을 찍혀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패브릭이 벨벳이랑 트위드 이 두 가지는 일단 맨 처음에 픽스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데이 1 때 첫 번째 날에 입었던 의상은 벨벳이었죠. 네, 드디어 PT워머 현장에 왔습니다. 저희 이제 첫날의 목표는 사실 사진 찍히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엄청 눈에 띄게 옷을 제작을 해주셨죠. 이 제작 의도가 뭡니까? 또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렇게 파티 같은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아예 제대로 되는 한번 턱시도로 한번 입어보자. 네. 요즘에는 캐주얼이 굉장히 트렌드고 오히려 차려입는 거를 고루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트렌드지만 뭔가 남들이 포멀한 거를 좀 더 기피할 때 아예 턱시도를 일상생활에서 뭔가 녹여서 입어보는 것도 재밌겠다. 클래시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린 컬러의 벨벳으로 셋업으로 이렇게 입으셨다면은 뭐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더블 베스트를 입은 버건디 컬러의 3피스 턱시도를 입으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크가 달려있는 숄 라펠의 상의와 베스트와 이제 바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블랙 턱시도 패브릭으로 만든 3피스 턱시도를 입어서 베리에이션을 다르게 주면서도 통일성도 있게 또 저희가 같이 이제 걸어 다닐 거기 때문에 그렇죠.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면서도 같이 있을 때 뭔가 좀 이렇게 조화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좀 고민을 많이 해서 룩을 완성시켰죠. 그 메시즌 PT워머 그 사진들이나 룩 같은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턱시도를 이 정도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사례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더 약간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벨벳의 매력이 빛을 받았을 때 맞아요. 그 선이 막 살아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좀 굉장히 좀 매력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을 때도 다행히 PT워머 할 때 내내 엄청 맑았잖아요. 햇빛을 받은 그 벨벳의 모습 움직일 때마다 주름 같은 게 좀 되게 두드러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너무 멋지게 좀 표현이 돼가지고 잘 만들었었다. 그리고 이 벨벳의 또 구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콜라보 하셨던 아 맞아요. 조란조 반피의 첼시 부츠, 스웨이드 첼시 부츠를 이제 신으셨는데 저도 사실 그 첼시 부츠를 너무 즐겨 신고 좋아하는 이제 부츠인데 벨벳스러운 그 약간 텍스처하고 그 스웨이드의 어떤 그 질감하고 좀 흡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계절감도 잘 맞고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좋았던 조화가 아니었나. 그리고 이제 안에는 저희가 콜라보레이션해서 저한테 머크넥을 또 입었죠. 맞아요. 저희가 콜라보해서 만든 제품이라서라기보다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주얼한 용도로 스타일링을 해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크넥을 안에 이너로 입었던 게 좀 그런 무드를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트위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비장의 무기 같은 저는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좀 필살기 이런 느낌? 트위드를 처음에 패브릭을 가져왔을 때 이거다. 어쨌든 제가 이제 아내와 처제와 쇼핑을 굉장히 많이 다니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트위드 사랑을 굉장히 잘 알거든요. 특히 이제 뭐 샤넬로 대변되는 그 럭셔리한 소재라는 그 인식도 있고 수트를 만들면 피크 드라펠 이런 남성적인 디테일들을 넣어줘도 너무 남성스럽지 않고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랑도 되게 잘 맞고 엄청나게 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정통 클래식 수트의 패턴으로 테일러링된 형태로 이 트위드를 정말 제대로 활용해서 하는 경우는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딱 이게 완성이 됐을 때 너무 예쁜 거예요. 좀 첫날은 많이 튀는 옷을 입었다. 좀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는데 이거는 튀면서도 우리가 되게 트렌디하고 멋지고 좀 실험적이고 제대로 된 어떤 테일러링을 좀 보여주는 옷을 입었다. 우선 이거를 이제 지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기도 하셨고 맞아요. 실제로 이제 저희도 좀 약간 당황했던 게 촬영을 저희가 파리에서 하고 있는데 파리에 지금 가장 이제 핵심 구역에 있는 편집샵 대표님이 저희 옷을 보고 이거 너네 브랜드냐 부스 어디에 있냐 이렇게 물으면서 바잉을 하고 싶다라고 좀 말씀을 해서 아무튼 저희가 이걸 뭔가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갔던 거지 판매를 하거나 뭔가 수출을 하기 위한 그런 건 아니었는데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와서 원단도 계속 만져보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5대째 그 백화점을 독일에서 경영하시는 손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여성분도 있으셨는데 그분도 이제 저희 3명이서 이렇게 입고 있는 걸 보시고 와서 뭐 입점 제안을 좀 하셨었죠. 2일차에는 저는 진짜 되게 스스로 멋있다고 생각하고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셋이 어떤 베리에이션을 또 줬었죠? 우선은 클래시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옆에 계셔서 그런 건 아니지만 비공자 같은 느낌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저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얀 톤 베이스의 약간 트위드를 입었을 때 깔끔하고 돋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신발. 3피스 트위드를 입었지만 신발은 이제 약간 하이넥 컨버스 아이보리 70스 척 테일러를 신어서 조금 더 레트로한 느낌과 캐주얼한 느낌을 살짝 주면서 영국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영국 좋아요. 네, 약간 뭔가 영국 락스타들이 입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번 스타일링을 해봐드렸고 그다음에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가장 눈에 띄는 어떤 인상을 갖고 계시고 가장 좀 이제 강렬한 컬러가 들어있는 레드와 화이트와 블루가 믹스되어 있는
그런 트위드로 3피스 그리고 이제 머플러로 딱 마무리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컬러 톤이 들어가 있는 아이웨어로 코스 있는 이미지를 좀 완성했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야쿠자. 저는 좀 약간 야쿠자 같은 몸을 갖고 있어가지고 상체가 좀 두껍고 약간 좀 이제 벌키한 체형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 그거를 이제 눌러줄 수 있는 블랙 컬러의 3피스 수트를 맞췄고 저는 포인트를 준 게 이 포켓에 약간 좀 다른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 네. 지금 이 느낌은 깔끔하게 이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이 블랙 컬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포인트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원단을 좀 제가 좀 재단하고 남은 원단으로 이제 아웃포켓 형태로 스퀘어한 느낌으로 해서 덮개 있는 형태로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저는 이제 스타일링을 해봤고요. 그래서 둘째 날 저희가 사진을 제일 많이 찍혔고 각 매체들마다 이렇게 무슨 뭐 베스트 코디 이렇게 해서 삐띠어머 코디를 올려주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게 파이니스트 트위드 아웃핏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좀 받기도 했었죠. 확실히 두 번째 날에 이 트위드를 입었던 거는 좀 잘한 선택이 아니었나.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3일차에는 캐주얼 믹스 매치를 했었죠. 2차에 이제 웬만한 비즈니스 다 마무리되고 조금 이제 쉬어가는 느낌이 3일차부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제 보이는데 이번 3일차는 근데 식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여전히 많은 포토그래퍼들이 있었고 여전히 많은 계약이 성사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편하게 캐주얼한 믹스 매치를 좀 더 자유롭게 해보자. 그리고 요즘 그런 또 트렌드 중에 하나인 그런 프레피한 느낌을 저희도 한번 연출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번 룩에 활용할 만한 몇 가지 이제 그런 아우터들을 좀 가져왔었는데 그걸로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믹스 매치를 해서 스타일링을 하고 이제 나갔죠. 키 아이템은 바시티 자켓이었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입었었던 버건디 수트 위에 골든베어 바시티 자켓인데 그게 이제 굉장히 화려해서 사실 본인 입으려고 가져온 것 같은데 저한테 양보를 해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박지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섹스앤더시티 캔모자랑 그리고 이제 계속 우리가 쓰고 있었던 그 자크만의 마지 선글라스랑 그리고 빈티지 느낌의 코듀로이 바시티 자켓. 고급 비스포크 수트를 맞춰 입은 신사들도 많이 왔죠. 아 맞아요. 그런 것도 그것대로의 매력이 있었고 그거는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와 동시에 젊은 시대의 사람들이 또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약간 스트릿적인 무드라던가 프레피한 무드가 섞여 있는 그런 룩들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옷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또 같이 즐길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것 같고 이 수트를 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저변을 넓힐 수 있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키맨이 이제 이사님이었죠 사실. 저희가 예전에 이탈리아에서 수입했던 노란색 코드로이가 저희가 있었는데 이사님이 그거를 계속 입고 싶어 하셨어요. 워낙 평상시에 코드로이 활용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번에 이걸 난 3피스로 입고 싶다. 이걸로 제작하자. 저희는 이제 각각 두 벌씩 준비를 했는데 그렇죠. 이사님만 그 옐로우 코드로이 3피스를 하나 더 이제 맞춤을 준비를 하셨어요. 네. 그 위에 입은 그 레드 컬러의 바시티 자켓과 그 옐로우 3피스 그 수트가 너무 잘 어울렸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후기도 많이 올라오고 삐띠어머 오피셜에 아예 올라왔죠. 맞아요. 네. 삐띠어머 오피셜 인스타그램에도 올라왔었고 네. 하나는 성공했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삐띠어머에서 느꼈던 것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척하부츠 비슷한 그런 트롤리언 슈즈 많이 신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척하부츠를 사실 국내에서도 이렇게 많이 신나 싶을 정도로 여기서는 진짜 많은 분들이 신었어요. 근데 이게 비단 뭐 수트를 입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청바지 캐주얼하게 입은 사람들도 많이 신고 있었고 파라부트의 미카엘도 트롤리언 슈즈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낮은 것과 높은 것 아니면 중간 형태인 것 되게 다양한 척하부츠 형태들의 슈즈들이 있었는데 이게 확실히 클래식과 캐주얼의 좀 중간이 되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까 바시티 자켓 얘기했지만 프레피 룩이 좀 딱 그 느낌인 것 같거든요. 너무 클래식하지도 않으면서 좀 요즘에 스트릿신을 좋아하고 캐주얼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프레피는 좀 그래도 인정이지. 너무 포멀한 고루한 느낌은 아니잖아.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척하부츠도 딱 뭔가 그 경계에 있는 아이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트롤리언 슈즈. 저는 지난번 삐띠어머 때 모든 착장을 척하부츠로 다 끝냈어요. 그 아이템이 굉장히 여기저기 다 믹스매치하기 굉장히 좋은 포멀한 수트에도 잘 어울리고 이런 위아래 세퍼레이트 스타일링도 잘 어울리고 청바지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아이템이라서 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느낌이었고 요즘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이 신는 신발의 코 형태도 조금 더 약간 라운드한 형태더라고요. 그 정도 밸런스의 척하부츠를 저도 한번 구매해서 신어볼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멋있는 굉장히 신사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원래 이제 옷을 좋아하셨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젊을 때부터 이어온 그 패션 감각이 더해지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도 저렇게 좀 늙어가고 싶다 표본들을 좀 많이 본 것 같아가지고 엄청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게 그 피티어모에서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 많이 서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약간 내가 더 멋있고 내가 사진도 많이 찍히고 막 이런 걸 의식할 것 같기도 한데 멋있는 사람을 보면 너 오늘 너무 멋있다. 너 스타일 너무 좋다. 그런 거에 대한 표현을 아끼지 않고 하고 저 사람은 왜 우리랑 다르게 입었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멋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여유와 그런 친절함? 그런 마음씨가 너무 좀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피티어모 기간에 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폭스 브라더스라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원단 회사가 있죠. 네. 플란넬이라고 하는 겨울을 대표하는 원단인데 그거를 세계 최초로 만든 회사가 이제 폭스 브라더스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 그 모든 그 임원진들이 다 이제 피렌체로 와서 본인들의 어떤 그 VIP들을 이제 앞에 놓고 그 자기네가 어떤 식으로 이제 원단을 짜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원단 종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설명해주는 플란넬 마스터 클래스라는 걸 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감사하게도 초대를 해주셔서 가서 이제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왔는데 내용도 너무 좋았지만 그 멋있는 사람들과 그 공간에서 교류해왔던 경험이 너무 좀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 제가 그런 파티에 초대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보고 하겠습니까? 무슨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감명 깊었어요 저는. 진짜 내가 이 피티어모 삐띠피플 사이에 원오브댐이 되는 게 야 진짜 저한테 꿈만 같은 어떤 로망 같은 거였는데 너무너무 좋은 추억으로 평생 남을 것 같습니다. 피티어모를 중심으로 한 그런 경험과 저 스스로의 어떤 공부, 인풋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또 2023년에도 저희 크리스티비에서 정말 유용하고 좀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런 정보들을 많이 전달해드리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의 피렌체 피티어모 103 참석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도 모든 클로버 여러분 자신감을 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비 클래식.